자식이 잘 되길 원한다면 도와주지 마라. 아들이 직장을 그만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복잡했다. 겉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또 언제까지 도와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과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부딪힐 때가 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진짜인 동시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피로감도 진짜다. 부처님께서는 지혜 없는 자비는 독이 된다고 하셨다. 그러니 자식을 돕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도움의 방식이 때로는 자식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옛날에는 부모가 해주는 대로 따르는 것이 효도였지만 이제는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부모의 보살핌이 자식의 자립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뿐이다. 딸이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니 마음이 조급해진다. 어떤 회사에 지원하는지, 자기소개서는 제대로 썼는지, 면접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싶어진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딸을 보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알아봐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아들이 창업을 하겠다고 나서니 걱정이 태산 같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빚을 지면 누가 갚아주나, 차라리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밤잠을 설친다. 친구 자식들은 대기업에 들어갔다는데 우리 아들만 이런 모험을 한다고 하니 속이 터진다.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는 며느리 전화를 받으면 곧장 달려가고 싶어진다. 병원은 제대로 갔는지, 약은 먹이고 있는지, 열은 내렸는지 궁금한 것 투성이다. 며느리가 괜찮다고 해도 직접 보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계속되다 보니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내가 자식을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 정작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간섭이 되고 걱정하는 마음이 압박이 되고 사랑한다는 표현이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자식들이 점점 연락을 피하고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자신의 일을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엄마가 또 걱정할까봐, 아빠가 또 간섭할까봐 하면서 거리를 둔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자식을 밀어내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자식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먼저 묻는다. 부모가 연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 한편이 서늘해진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셨다. 자식도 예외가 아니다.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길이 있고, 자식만의 선택이 있고, 자식만의 책임이 있다. 부모가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한다.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다고, 자식의 실수를 미리 막아줄 수 있다고, 자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상황을 끊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태도를 바꿔야 한다.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처음에는 불안할 것이다. 이러면 자식이 정말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식이 먼저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오히려 부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식들도 변한다. 엄마가 요즘 나서지 않으시네. 아빠가 별 말씀이 없으시네 하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다가 정말 필요할 때만 도움을 청한다. 부모가 늘 먼저 나서면 자식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부모가 기다리면 자식은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그동안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동안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자식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자신만의 삶을 충실히 가꿔 나가야 한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오랜 벗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가야 한다. 동네 서예 교실에 다니거나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넉넉하고 알찬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다 보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다. 부모가 벗들과 여행을 다녀왔다거나 새로운 취미로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궁금해한다. 엄마가 요즘 뭐 하시지? 아빠가 그런 모임에 나가시는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인다. 소중함이란 흔할 때보다 드물고 멀어질 때 더욱 깊이 느껴지는 법이다. 늘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보다 하루를 알차게 가꾸는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식은 조용히 그 삶을 바라보게 된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도와주었다. 첫 번째 실패 때는 1,000만 원을 주었고, 두 번째 실패 때는 2,000만 원을 주었다. 세 번째 실패했을 때 아들이 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어머니도 더 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아들은 처음에는 당황했다. 늘 도와주던 어머니가 갑자기 거절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아들이 달라졌다. 정말 절실하게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신중하게 계획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다. 나중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때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만약 또 도와주셨다면 저는 계속 실패했을 거예요. 또 다른 아버지는 딸의 결혼 준비를 모두 도맡아 했다. 예식장 예약부터 혼수 준비까지 모든 것을 아버지가 처리했다. 딸은 그저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따르기만 했다. 하지만 결혼 후에 딸은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위는 불편해했다. 장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고 아내는 아버지 의견만 들으려고 했다. 결국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아버지의 과도한 보살핌이 딸의 결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처럼 부모의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는 일들이 정작 자식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대나무는 매듭이 있어야 곧게 선다고 하셨다. 순한 바람만 맞고 자란 대나무는 첫 태풍에 부러진다. 거친 바람과 비를 견디며 스스로 매듭을 만들어야 단단해진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어려움과 실패를 겪으며 내면의 매듭을 만들어간다. 부모가 그 바람과 비를 미리 막아버리면 자식은 연약한 채로 남는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방치하라는 것은 아니다. 지혜롭게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부모가 먼저 나서서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면 안 된다. 자식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의 도움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마운 것임을 깨닫는다. 도움을 줄 때도 전부 해주지 말고 일부만 도와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식이 이사를 한다면 이사비 전체를 대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지원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자식이 스스로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어머니는 딸의 육아를 모두 대신해 주었다.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딸 집으로 가서 살면서 밤잠도 재우고 이유식도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도맡았다. 딸은 편했겠지만 아이와의 유대감을 형성할 기회를 놓쳤다.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 후 딸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이가 울어도 왜 우는지 모르겠고 아이가 아파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어머니에게 다시 와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가 거절했다. 내가 스스로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딸은 처음에는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차근차근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육아서도 읽어보고 다른 엄마들에게도 조언을 구했다.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배웠다. 몇 달이 지나자 딸은 제법 능숙한 엄마가 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와의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다. 딸이 나중에 어머니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옳으셨어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육아의 진짜 재미를 알게 되었어요. 어떤 아버지는 아들의 취업을 위해 이력서도 봐주고 면접 준비도 도와주고 정장도 사주려고 했다. 하지만 아들은 혼자 해볼게요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섭섭했지만 아들의 뜻을 존중했다. 아들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혼자서도 잘해나갔다. 몇 개월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취업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무척 뿌듯했다. 자신이 도와주지 않았는데도 아들이 스스로 해낸 것이 더욱 자랑스러웠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부모의 과도한 도움이 자식의 성장을 막는다는 것을.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는 일들이 정작 자식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작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락해 온다. 엄마, 아빠 도와줘라며 도움을 요청한다. 그럴 때는 바로 달려가서 해결해 준다. 하지만 일이 끝나면 다시 연락이 뜸해진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부모는 점점 지쳐간다. 내가 자식들에게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운함이 쌓이고 외로움이 커진다. 부처님께서는 일방적인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고 하셨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 사이라 해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 부모만 주고 자식만 받는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 자식이 도움을 요청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도와줘야 할까?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면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평소에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찾는다면 한 번은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이든 지켜야 할 경계는 있다. 부모와 자식이라 해도 예외는 아니다. 적당한 경계가 있어야 존중이 자라고 관계가 바르게 선다. 모든 것을 들어주는 사이에는 진정한 존중이 깃들기 어렵다. 한 번 내어준 것이 습관이 되고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 정성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바뀐다. 사람이란 쉽게 얻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늘 곁에 있어주는 이는 그 가치를 잊기 쉽다. 무엇이든 받아주는 사이에는 자식 또한 그에 기대게 되고 부모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기보다 늘 의지해도 되는 바위처럼 여기기 쉽다. 그리하여 관계는 서서히 기운다. 받기만 하는 자는 모르게 무거워지고
주기만 하는 이는 모르게 지쳐간다. 그렇기에 한 번의 거절이 자식의 자립심을 키울 수 있으며 부모의 자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걸 들어주는 사랑보다는 때에 맞는 절제와 가르침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도 한다. 거절은 외면이 아니다. 거절은 때로 참된 가르침이다. 부모가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의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또 다른 부모는 이런 경험을 했다. 자식이 명절 때마다 형식적으로만 인사하고 평소에는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연락하기를 그만두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연락이 없었다. 부모는 걱정도 되고 서운하기도 했다. 하지만 참고 기다렸다. 그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했다. 오랜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고 여행도 다녀왔다. 그런 소식을 가족 대화방에 가끔 올렸다. 오늘 친구들과 맛있는 건 먹고 왔어. 요즘 서예를 배우는데 재미있네 하는 식으로. 그러자 자식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아빠 서예 잘 되세요? 하면서 먼저 연락해 왔다. 부모가 늘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자 오히려 궁금해진 것이다. 이처럼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다. 부모가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일 때 자식들도 부모를 더 존중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자식에 대한 걱정, 자식을 통제하려는 욕구,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한다.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식이 실수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지켜보는 것이다. 부모 마음에는 당장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은 충동이 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참아야 한다. 자식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물론 생명이 위험하거나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면 도와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식들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 부모가 미리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자식은 성장할 기회를 잃는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자비다. 자식이 먼저 다가오길 바란다면 부모 또한 물러설 줄 알아야 하고 늘 앞서 걷기보다 때로는 뒤에서 바라보며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기다림이란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면서 자식이 올 때까지 여유를 갖는 것이다. 요즘 부모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자식이 30이 넘었는데도 용돈을 주고 40이 넘었는데도 집안일을 대신해주고 손주까지 낳았는데도 육아를 도맡아 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자식은 편할지 모르지만 자립심은 점점 약해진다. 부모가 해주는 것에 익숙해져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간다. 작은 어려움에도 부모를 찾게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식에게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을 가르쳐야 한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도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부모를 돌볼 줄 아는 자식으로 성장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식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렇게 대답해보자. 무엇을 도와달라는 거니?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먼저 말해봐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과 내가 해야 할 부분을 나눠보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니?
이런 대화를 통해 자식도 부모의 도움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더 신중하게 요청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해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다. 도움이 정말 필요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나도 내 삶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줘.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한 번 정한 원칙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자식이 떼를 쓰거나 화를 낸다고 해서 굽히면 안 된다. 그러면 자식은 떼 쓰면 들어주는구나 라고 학습한다. 반대로 부모가 일관되게 원칙을 지키면 자식도 그 원칙을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 원칙 안에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다. 물론 이런 변화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자식이 부모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고 다른 부모와 비교할 수도 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장기적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이 부모가 되면 더욱 그렇다. 그때 우리 부모님 마음이 이랬구나 하면서 깨닫는다. 그러면 더 자주 찾아오고 더 많이 신경 쓰게 된다. 하지만 그런 깨달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식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관계다. 부모도 자신만의 행복과 만족을 찾고 자식도 자신만의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 것이다. 부모가 기억해야 할 지혜는 세 가지다. 첫째,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먼저 나서지 않는 것이다. 부모가 보기에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자식이 직접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둘째, 도움을 줄 때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도와주는 것이다. 자식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남겨두어야 한다. 셋째, 같은 문제로는 2번 도와주지 않는 것이다. 자식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서 살다 보면 자식과의 관계가 점점 건강해진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된다. 부모는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식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 관계가 된다. 그런 관계에서 나누는 대화는 더욱 진실하고 깊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소통이 된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관심을 갖는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진다. 자식을 위한다면 때로는 도와주지 않는 용기도 필요하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인내도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다. 또한 부모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자식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은 뒷전으로 밀어두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부모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때 자식들도 그런 부모를 존경하게 된다.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부모보다는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가꿔 나가는 부모를 더 멋있어 한다. 결국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것이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부모가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있다. 무조건적인 도움보다는 지혜로운 절제가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중생이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듯이 우리 자식들도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기를 발언합니다. 부모의 과도한 보살핌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당당한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임을 깨달으시어 자식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미아무타불 관세음보살